안녕하십니까, 배현작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무대본 무편집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영상을 켰냐면요, 잇몸에 대한 얘기, 잇몸 질환 관심 많으시죠? 잇몸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잇몸, 이게 참 치료하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개선도 좀 잘 안됩니다.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잇몸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이렇게 있고, 그쵸? 이가 뼈잖아요. 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살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건 돌출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치조골에 박혀 있는 이 치아를 살이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죠. 살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형태라, 이게 살이 꽉 잡고 있어야 이게 이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이 살이 좀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조골도 약해져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치석이라고 하는, 그쵸? 우리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이러한 찌꺼기들, 이게 이제 이 사이에, 잇몸과 이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염증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면서 그 잇몸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그 잇몸이 무너지는 거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노화고요. 그렇죠. 이게 노화. 살이 결국 이제 빠지는 거죠. 살이 이렇게 우리가 찌는데 잇몸 같은 살이 이제 빠지는 거죠. 내부 살은 빠지고 외부 살은 이제 찌고, 호르몬에 의해서. 어쨌든 노화의 일종이라고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뼈가 약해지잖아요. 이게 치조골이 약해지는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서 노화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세 이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40세 이후에는 이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치조골이 강해지려면 뼈가 튼튼해져야 되니까 뭐 칼슘 같은 거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씹는 거 잘해야 되죠.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체중을 누르는 우리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치조골은 이 뼈 튼튼해지는 거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뼈 튼튼해지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딱딱한 거를 죄송합니다. 딱딱한 거를 자꾸 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염증은 내부에서도 많이 생기고 외부에서 생기는데, 주로 이제 잇몸의 경우에는 균감염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좀 생각 들게 되면 인사돌, 이가탄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균감염을 막는다. 일단 치석이 많이 껴있으면 스케일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다시 끼지 않도록 뭐 양치질을 좀 잘하고 치실이라든지 이런 거 잘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제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걸 좀 꾸준하게 먹도록 하죠. 비타민C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잇몸은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려앉은 잇몸은 다시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켰느냐, 이게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옥수수 불검화물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항산화제 계통이 들어있는, 옥수수 불검화물 들어있는 거는 뭐 인사돌 같은 거,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건 이가탄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꼭 그 브랜드를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 류가 많으니까 이 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잇몸에 좀 효과적인 제재를 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청위산이라고 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청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영상에도 상위 랭킹에 올라가 있는 영상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청위산이라고 하는 약이 생주향이 들어가 있고 황련등, 승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잇몸의 염증을 좀 완화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잇몸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성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잇몸의 균감염을 억제해 준 황련 승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치은염이라든지 치주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을 좀 억제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사위탕이라는 제제가 있는데, 이 사위탕이라고 하는 제제는 그 안에
청이산과 같은 형태가 돼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사물탕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사물탕은 앞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던 연계출감탕에 같이 쓰는 약하고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 안에는 이제 혈을 보충해주는 제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물탕은 혈만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그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뼈가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조골이 튼튼해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하면서 치조골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잇몸 질환, 특히 치통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알려져 있어서 청이산과 사위탕 모두 다 치통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만성 염증 질환에도 당연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 잇몸은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관리 그리고 딱딱한 거를 좀 계속 씹는 거, 그래야지만이 단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하는 방법, 이거 부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악하게 해서 씹어먹는 그 씨앗을 이렇게 씨 같은 거 씹어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치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지속적인 관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너무 부드러운 음식이라든지 또는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은 치아에는 매우 안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돌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이산과 사위탕 이 제제와 함께 치통이나 잇몸 질환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제제를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린 영상이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